서점서 맞붙는 여당의 잠룡들 잇따라 지금 책을 냈거나 낸다 그러죠. 지금 저기 책들이 나와 있네요. 지금 쭉 줄줄이. 자, 우선 이에 앞서서 최근에 여당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 그리고 여론조사하면은 이렇게 비교적 자주 어떤 이 지지율 그 순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아마 미리부터 준비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고 희망하기로는 100년 동안 없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방면에서 겪었고요. 예. 그 경험한 내용을 기록해 둬야겠다는 책임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역 같다. 다 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 역 같다. 무슨 애들끼리 땅 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그 것을 주는 게 정치입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표현이 뭐 어우 이런 표현 요즘에 그 엿이 들어간 표현을 뭐 여러분이 썼네요.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얼마 전에 그런 표현 썼는데 정리 좀 해보죠. 책들이 나옵니다. 이미 출간한 분도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책을 냈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산다 그래요. 베스트셀러 됐다 그러죠. 그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출간. 뭐 지금 예약 판매 오늘부터 좀 시작됐다 그래요. 예판돼 있죠. 예약 판매 25일 출간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좀 앞서서 많이 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개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 출간 예정입니다. 잡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잇따라 출간이 되는 겁니다. 출판 정치란 표현까지 나와요. 자, 최영주 소장님. 네. 이 정도면 책을 내는 게 대선 주자, 잠룡들의 필수 코스처럼 된 것 같기도 한데 책을 내면은 정치적 효과가 큽니까? 뭐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출마하기 전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정치적인 비전이라든지 거기에 담아서 일단 어떤 출사표를 던지기가 좀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하더라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한 10만 부 이상은 이미 팔렸다. 요즘에 10만 부면 예, 그런 대단한 어마어마하게 겁니다. 팔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정치가 왜 이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 책 자체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만큼 안 팔리면 어떡하죠? 이것도 저기에 따지고 된다는 보면은 거네요. 책의 이제 발간의 부수 자체가 지금 이런 지형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그냥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0만 부를 팔았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3만 부를 팔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10,000부에서 2만 부를 팔았다. 이렇게 격차가 나면 기사 나오겠는데요. 기사가 그것도?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뛰어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은 예약 판매됐다는데 조금 뭐 아까 순위가 뭐 2위, 예약 판매 2위 뭐 이렇게 올라갔다 아까 자막이 잠깐 나왔었어요. 속보로 실시간 순위 2위다. 주목을 좀 받고 있나 봅니다. 지금 최영철 위원. 지금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하면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거기는 책 소식이 없습니까? 뭐 들으신 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어서 여러 가지 그 성업법 위반 혐의가 뭐 여러 가지 좀 무겁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직 장관은 여러 가지 뭐 굴레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턱걸이 뭐 10개 하는 것까지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뭐 자신은 턱걸이. 뭔가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또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 턱걸이 사진이 굉장히 그 SNS에서 화제를 뿌렸습니다. 이거 책보다 더 세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세죠. 제가 수요일 날 안철수 의원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턱걸이 보고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마라톤 풀코스를 뜁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 뭐 의식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이 지금 불을 붙인 겁니다. 여권에서는 뭐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될지 뭐 정상적인 대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비무환의 자세로 여러 후보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짜로 뭐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저렇게 책을 내고 턱걸이하고 마라톤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언론의 주목을 끌어야지 뭔가 다 달라져.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신금을 울리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열심히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특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안철수 의원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예, 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과시하고 그다음 지혜도 과시하고 국가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 내면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닥치면 60일 만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알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몸을 푸는 것이다.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책들을 뭐 잇따라 서점에서 격돌하는 거다. 출판 정치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약간 공공연하게 조기 대선 얘기를 최근에 해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요.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발간과 관련해서 본인 책 발간 오늘부터 예약 판매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기 대선 행보입니다.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조기 대선 지금 제가 행보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전제가 있고 하긴 하지만 설명에 잇따랐지만 책 발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기 대선 행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보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말하는 거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 더 줄 수 없다. 빨리 하라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특히 기각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됐고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돼도 대통령이 이미 임기 단축 개헌 약속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불가피하다. 인용되면 당연히 뭐 조기 대선이고 기각돼도 임기 단축 개헌해야 되니까 조기 대선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최영실 위원. 오 시장이나 홍 시장 모두 조기 대선을 좀 약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금 탄핵 반대를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층의 반감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반감도 있죠. 명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분들이 계속 유비무환을 외치기 때문에 예.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비난받을 행동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에 나서서 개헌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실로 돌아오신다고 해도 정상적인 업무는 아마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권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셨고 예. 그리고 개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개헌입니다. 개헌을 해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헌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서 그 헌법을 갖고 새로운 공화국을 연다면 조기 대선이 또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권에서도 아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분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서 대통령실로 돌아오더라도 외치에만 치중하실 것이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해서 조기에 물러나실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여권의 잠룡 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마 기각이 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권 전체에 동의된 목소리라고 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도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셨어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또 다른 얘기하는데 아마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유승민보다 더한 인간 말종. 셉니다. 다음 보죠. 김문수 장관 얘기도 했어요. 김문수 내게는 꼰대와 강성보수 이미지 벗어나게 해줘. 나오면 고마울 거다. 덕봤다는 소리네요. 본인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도 했네요. 오 시장 명태균 만나 범죄 작당했지만 나는 작당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것도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괜찮고 거기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해놓네요. 소영주 소장님. 네. 이거 여권 잠룡들을 하나씩 약간 격파하는 수준의 발언인데요. 지금 이거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정치 경륜이 높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점 포인트를 찍어서 좀
돌려서 공격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가장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이게 보통 이렇게 네거티브한 공격이 들어가는 오. 것은 본인이 약자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강자일 때는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평가하는 건 뭐 본인의 자유니까요. 평가를 받겠죠. 다만 앞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 예. 이 세 사람 조기 대선을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법률가입니다. 아 그러네 법조인이네요. 그래서 이 법률가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같은 영역에 있더라도.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이 돼도 조기 대선이다. 예. 이건 기각이란 건 이쪽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을 의식한 하나의 그냥 하나를 얹어놓은 말하자면은 그 립서비스일 뿐이지 이미 인용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 극우 지지층 내에 있는 김문수 장관의 본인의 가장 큰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고 그 반대로 여기에서 본인 선택을 받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큰 또 경쟁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 정도 지금 비판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진짜 거의 뭐 굉장히 거친데. 인간 말종이라고 하면서 이 강성지층의 표를 얻어가려고 하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강성보수, 꼰대 이미지로 해서 결국에는 저쪽 오른쪽 극으로 밀어넣어서 본인이 중도 확장에 있다는 면을 좀 뽐내는 것 같은데요. 좀 일단은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런 방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까 인간말종, 주범, 배신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을 했어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에요. 뭐 당내 관련된 얘기 잘 안 해요. 대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 나온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영어로 써요.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영어로까지 또 이렇게 표현 위험한 사람이다. 또 이거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적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국힘당에서 쫓겨난 분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영문법 시간 같기도 뭐 관사 더 갚아서 이거 문법이 틀렸다 이런 지적까지 민주당이 나 그만큼 민주당에서 신경 쓴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요즘에 북고손도 압수도 했는데 더 이상 북고손도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5일 서울에서 했고요. 10일엔 부산인데 그 위에 없어요. 대구에서 할 거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보류됐다 그러죠? 더 이상 없습니다. 최영철 의원 약간 자중하는 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약간 자중 모드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속 취소를 아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가 그렇게 나와서 대통령께서 석방이 될지 이게 법조인인 한동훈 전 대표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속 취소라는 게 사실 신문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취소도 잘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런 절차가 이게 갑자기 석방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잡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법원이 여러 가지 그 사정을 고려해서 석방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스케줄도 좀 꼬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석방이 되면서 대통령을 향해 많은 여권 지지자들의 시선이 쏠려버리니까 한동훈 대표로 갈 시선이 모두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딜 가든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쯤은 지지율이 한 2자릿수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지금 목수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도 약간 조금
그 의아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기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지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의심의 부호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고소도 추가로 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